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슈 살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트렌드는요, 바로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지역의 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한 도시가 사라지는 도시에서 살아나는 도시로 방향을 바꿔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기적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성공의 비밀을 오늘 우리나라에 적용한 새로운 분석 도구라고 하죠. KLACI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방의 40% 이상은 소멸 위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찾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출발지는 바로 일본 후쿠이현의 작은 도시, 바로 사바이시입니다. 이곳의 변화는 단순한 지역 재생이 아니라 자산의 재해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아마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내리는 곳이라고 하니까 산업이 성장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00년대 초 사바이시는 바다와 산에 둘러싸인 폐쇄적인 지형, 그리고 겨울엔 폭설, 여름엔 고온다습, 제조업 기반도 굉장히 부족했죠. 그런데 농한기부업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안경산업이었습니다. 자본이 적게 들고 손재주와 정밀함이 필요한 산업이라 여성과 고령자도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 하나가 이 도시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몇 년 뒤 안경 공장이 늘어나면서 협업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사바이시는 일본 안경의 90%를 생산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즉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례죠. 결국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바이시는 환경 탓 대신 조건을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눈이 많은 기후는 습도 조절에 유리한 공정 환경으로, 좁은 지형은 밀집 협업의 장점으로 전환했죠. 이후 도심 곳곳에 안경거리, 그리고 체험형 박물관이 조성되면서 산업이 곧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런 정체성 강화는 인구 회복으로 이어졌고 후쿠이현은 일본에서 행복지수 1위 지역으로 손꼽히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를 수치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KLACI, 지역자산 역량지수입니다. KLACI라고 하니까 이름부터 굉장히 낯선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KLACI는요. 코리아 로컬 에셋 컴피턴시 인덱스, 즉 지역의 자산 역량을 수치로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역량을 인구와 경제, 생활과 안전 이렇게 4가지 자산으로 나누어서 평가했습니다. 인구 성장력과 경제 활동력, 생활 기반력과 안전 회복력 등 55개의 세부 지표를 종합해 1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깁니다. 이전의 단편적인 통계와 달리 KLACI는 균형을 보는데요. 즉 점수보다 중요한 건 바로 조합입니다. 어떤 지역이 어떤 자산으로 버티고 성장하는가, 그 구조를 읽어주는 새로운 지도죠. 나영 아나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성격을 분석하는 MBTI처럼 이거 지역도 자세히 분석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KLACI는 인구는 GS, 그리고 경제는 TC, 생활 VM, 안전 RA의 조합으로 16개 지역 유형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GTVR은 4요소 모두 강한 만능 성장형, SCMA는 약하지만 도약 가능성이 큰 잠재형. 그런데 대문자와 소문자로 역량의 세기를 구분해서 같은 유형이라도 발전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1등 도시가 아니라 어떤 성격의 도시인가를 보여주는 MBTI식 해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지역을 평가하는 MBTI라는 얘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방에 관련된 지표는 많았지만 이게 실질적인 정책이나 전략으로 연결되긴 어려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 평가는 대부분 수도권 중심의 절대적인 규모에 치중했죠. 하지만 지방은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예컨대 전남의 작은 도시는 인구는 적어도 제조 구조는 탄탄하고, 강원은 산업은 약하지만 생활 기반이 풍부할 수도 있죠. KLACI는 이런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약점이 곧 잠재력이 될 수 있음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지방을 낙후가 아닌 다른 성장 경로로 보는 시각 전환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방 관련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각 전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표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상위 10곳은요. 평택, 화성, 용인, 수원, 시흥, 청주, 인천의 서구, 고양, 연수, 남양주입니다. 이 도시들은 인구 경제 안전이 고르게 높습니다. 젊은 층 유입, 산업 다각화, 고용 안정성 세 가지가 핵심이었죠. 특히 청주는 유일한 비수도권 도시로 10위에 올랐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수도권보다 약하지만 혼인율, 전입률 등 인구 활력이 높아서 내적 성장형 도시로 평가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점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흥은 문화시설은 부족하지만 안전 인프라가 강했고 연수 서구는 주택 노후도는 약점이지만 인구 경제 지표는 수도권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KELCI는 균형형 지역을 찾는 데 주목합니다. 경제 점수는 낮더라도 벤처 비율이 높다면 그건 성장 가능성의 시그널이죠. 데이터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바로 그게 KELCI의 진짜 힘입니다. 이제 지역의 발전도 단순한 감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네, KELCI는요, 각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레이더 차트로 보여줍니다. 인구 경제, 생활 안전의 밸런스를 시각화해서 지자체가 유사 지역과 비교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는 강하지만 이 생활 인프라가 약한 도시라면 문화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책산업 투자 주체들이 이 지표를 지역 전략의 나침반으로 삼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 전환의 나침반을 활용을 하다 보면 주목할 만한 반전 도시도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천, 전남 순천, 강원 원주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인구는 적지만 생활 기반과 안전 역량이 높아서 삶의 질 중심 도시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순천은 도시 규모는 작지만 문화 환경 점수가 높아 소멸 위험에서 회복형으로 이동했죠. 이런 사례는 성장은 곧 대도시다라는 공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의 생존 전략도 감이 아닌 데이터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역의 미래는 데이터의 감각이 좌우합니다. 감에 의존한 지원보다는 이제 자산의 조합을 분석해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하죠. KELCI는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지역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은 포기할 이유 대신 가능성의 근거를 보여줍니다. 결국 지방의 경쟁력은 크기가 아닌 조합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바의 시처럼 스스로의 조건을 전략으로 바꾸는 도시. 그게 진짜 살아남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KELCI는 그 가능성을 수치로 증명하는 도구이자 지방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네, 오늘도 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 잘 살펴봤는데요. 사라지는 지방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지역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